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수업 어떻게 처음 이제 할 때 4시간 수업 듣기가 쉽지 않죠? 예, 조금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4시간 듣는 게. 동영상 듣는 분들은 지금 거의 주무실 시간이 됐는데, 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내년에 하면 안 되나? 1월달 돼서 하면 되지. 특히 이제 시험에서 아깝게 불합격 하신 분들은, 힘들다고 좀 쉬고 싶거든요. 당연히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3월달이나 1월달에 시작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1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럼 공부를 언제부터 한다고 생각하세요? 1월달부터 한다고 생각하죠. 1월 아니라니까. 공부가 책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강의가 들리려 그러면 2월이 돼야 돼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한 10년간 운동을 안 했어. 근데 자꾸 운동을 하라고 의사도 그렇고 자꾸 주위에서 운동을 해야지 오래 산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운동을 하러 가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했다니까. 오늘부터 운동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처음에 가면 뭐야? 처음에 운동을 했어. 오늘 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 아프죠. 그러니까 첫날 가면 그 운동하는 데서 그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그냥 스트레칭 하는 법만 가르쳐 줍니까? 스트레칭 하는 법만 가르쳐 주는데 보잖아. 몸 좋은 애들 가가지고 끝나고 나면 혼자서 해야 해. 혼자서 밀고 당기고 막 한다니까. 자세도 이상한 상태에서 집에 가면 온몸이 아프죠. 다음날 몸살이 아니고 갈까 말까 말까. 몇 년을 끊었어? 1년을 끊었잖아. 1년을 끊었잖아. 갈까 말까. 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할 때는 잠이 온다고요. 왜 잠이 오는지 아십니까? 졸리니까 잠이 온다고? 왜 잠이 오는지 아세요? 근육통이 나는 거야, 머리에서.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안 쓰는 부위를 쓰는 거예요. 뇌에 있는. 뇌가 부위가 다른 거 아시죠? 부위가 다 다르다니까? 고기도 부위가 다르잖아. 등심, 안심, 갈비살이 있듯이 뇌도 쓰는 곳이 다르다니까. 공부할 때 쓰는 곳, 음악 들을 때 쓰는 곳,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쓰는 곳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곳들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온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애들이 차를 타면 자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에? 멀미예요, 멀미. 멀미 한다니까요. 근데 멀미를 하는데 애들이 그걸 할 수는, 오바이트를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잔다니까요. 그거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졸거든요. 근데 졸 수 있어, 없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지금 뭐 하는지 적응하는 과정이구나. 근데 존다고 해서 만약에 안 하면 그거는 내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잠이 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듣는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자면 수업하면서 고함 질러가지고 깨우지 안 깨워져? 깨워주잖아.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면 부뜩 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익히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2, 3주가 지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업 시작 이러면 자다가 그게 달라지죠. 1시간 있으면 자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2시간.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게. 그러고 나면 적응이 되고 그다음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하면 수업이 들려요 이게 계속. 그러면 그때 적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에게나 오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거쳐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너무 잠이 많이 온다, 나른하다 이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오면 마음대로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돼요. 잠 오면 주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도 천천히 나가고
아주 본격적인 내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늘 수업을 갖다 2주차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힘들다고 안 들었어. 이제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배웠잖아. 광역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끝. 누가 지정하는데?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왜냐면 한 20번을 했거든요. 20번 중에서 한 번은 깨 있었겠지 뭐. 아니 그렇잖아. 누가 만드는다니까 공동으로. 20번 중에서 한 번은 깨 있었겠지 뭐. 아니.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게 한 번 배우고 시험장 가는 겁니까? 또 배웁니까? 2번 배우나 또 배우나? 3번 배우나 또 배우나? 4번 배우고 가면 시험장 갑니까? 또 배웁니까? 10번을 배우고 간다는. 10번이 뭐고 20번, 30번을 하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제대로 들리면 돼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네, 자, 관리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또 한번 주고 해야지 수업을. 법적 성격은 볼 것 없어요. 이제 다 배웠잖아요.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법적 성격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쟁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 있었거든요.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 토지는 도로부지로서의 구속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 됐어요. 상업지역이 됐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됐어요. 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됐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맞는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게 구속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계획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잘못됐다. 내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쟁송을 통해서 나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한번 읽어볼게요. 상위계획인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국토공간에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실행계획이다. 당연한 이야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이나 시군 관할에 대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적이면서도 정책적 계획이다.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다. 반면에 관리계획은 용도 지역지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국토공간의 일을 뭐한다? 구체화시키는 물감을 칠하는 구체화된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본이라고 광역은 스케치, 관리계획은 거다가 뭐 칠하는 거다? 물감, 구속력이 있다. 고로 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광역 기본계획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 요거 아까 판사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관리계획은 기본계획한테 뭘 받는 계획입니까? 지침이죠. 지침을 받으니까 관리계획은 야가 지침을 주거든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광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의 발전 방향이죠. 부분의 계획이 전체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죠? 그래서 부분의 계획은 전체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표현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을 위반하면 돼, 안 돼? 국토종합계획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 간에 국토공간 안의 계획 간에 상호 간에 뭐가 있더라? 위계 질서가 있더라. 그 위계 질서 밑에서, 위계 질서 아래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은 관리는 뭘 위반하지 말고, 기본은 뭘 위반하지 마라? 근데 위반하지 말한다고 위반 안 합니까? 위반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럼 양자가 충돌할 수도 있겠죠. 기본계획과 아까 나왔죠. 기본계획과 광역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는 뭐가 우선한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마음된다? 우선하면 된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임료 나와 있죠. 줄 안 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 되면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줄 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지역에 관리계획, 구체화되는 관리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는 생략할 수가, 기본계획이 생략됐다고 해서 관리계획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특광시 군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나왔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지.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자, 2번에 있네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상위계획에 부합해라.
관리계획은 광령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기본계획에 위반한 관리계획은 무효는 아닙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냐면 관할 지역에서 만드는데 관리계획이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도 다르고 토지용의 특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로 관할마다 차등을 두고서 만다 위반을 한다. 차등을 위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동시반의 특례라고 있는데 여러분 광역이 있고 기본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다가 뭘 주냐면 지침을 주거든요. 그러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겠죠. 선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사이에서는 뭐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침을 줘야지 관리계획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후 관계가 있는데 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관리계획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함께 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수도 있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자, 그 말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험 치면 객관식 지문에 한 개. 동시반의 특례, 동시에 만들 수 없다. 틀리게 만들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건 안 틀립니다. 아무도. 여러분 정도면.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광령이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어떻는데 선후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알았다. 다 했다. 자, 2번 들어옵니다. 관리계획의 위반 절차가 나오네요. 자, 위반권자 나옵니다. 위반권자. 관리계획 위반권자. 원칙은 누군데? 라고 하니까 관리계획은요. 여러분 원칙은 누가 만드는 게 원칙이냐면 광,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만든다. 누굽니까 이 아들? 그렇죠. 그렇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죠. 관할. 지자체장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나 관리 위반권자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네. 특공시장 군수. 근데 예외적 위반권자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위반할 수가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셔야 돼. 자, 볼까? 국장은 다음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이나 관계장의 요청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장이 위반할 때는 관할 시도 시장군수한테 물어보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래 물어보고 위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하고 관련되면 국가계획이네. 국가계획.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도 국장이 수립을 했죠. 국가계획은 몽창구리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국가계획이란 말이 떴다 이러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국장. 국가계획 떴다 이러면 무조건 누구라고? 국장입니다. 국가계획 관련.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죠. 그럴 때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되는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관리계획이 잘못 만들어졌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 그거 잘못 만들었는데 그거 수정해야 되는데 라고 요구를 했어요. 언제까지 수정해라 라고 했거든. 근데 수정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때는 국장이 만들어 핍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의 조정 요구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정비를 안 해요. 수정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국장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안 나시면 안 나와요. 도지사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는 데니까 도지사 가는 경우를 한번 봐봐요. 2개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 군에 걸쳐서 똑같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든지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국정에 하는데 보니까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서 시, 도에 걸쳐서 똑같잖아. 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결정하는 것. 그래서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면 누구도 할 수 있고 국장, 시, 군에 걸치면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지가 직접 사업을 해요.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원칙 예외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시군에 상호 인접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상호 인접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은 관할 지역에서 만들었죠.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런 인접지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부에서 둘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래서 봐봐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특광시장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 특광시 군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해서 인접 특광시장 군수하고 협의했다든지 인접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자 어떻게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자 인접시군하고 같이 만들 때 봐요. 인접 특광시군 관할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 특광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면 돼요.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딨노. 근데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싸우는 거야. 협의가 돼서 막 싸우는 거야. 싸움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말린다고요? 위에서.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 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줄 안 칩니다.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 앞으로 안 봅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공부에서는. 그래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된대요. 성립이 안 되는데,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대. 그럼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대요. 누가? 국장이. 그죠? 위반할 자는 뭐하고? 지정하고 사실을 고시한다. 한마디로 누가 한다고 보면 돼요? 위에서. 자, 웃어봤는데 여러분, 뚜껑이 없나? 자꾸 이러는데. 대머리 아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읽어놓으면 줄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난 안 본다. 왜 안 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안 본다. 오늘 처음이라서 한번 봐주는 거다 그냥. 이런 것도 공법 공통입니다. 그냥 당연하네 이라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로 넘어가 볼까요? 하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관리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네? 시도, 대도시. 오, 나왔다. 대도시가 뭐야? 큰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관할에서 다 배운 건데 그러니까 관할 수업이 진짜 수업은 관할부터 내 시작이거든요. 관할에서 배웠잖아. 대도시는 그렇지. 기초지자체 시 중에서 시 중에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 요즘 최근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시가 있죠? 수원 같은데, 고양시 같은데, 특례시는 인구 얼마?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그래서 대도시장이 관리계를 결정할 수 있어요. 50만 이상. 그러니까 50만 이상인 안양은 지가 위반하죠. 지가 결정한다고. 스스로가 확정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은 그래 돼야 될까 이거. 대도시가 아니야. 구리야. 경기도 구리. 그러면 관리를 누가 결정할까? 도지사가 하겠네.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가 위반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만에 결정하겠네. 스스로 확정하겠네. 그래서 관리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도, 대도시입니다. 관리계획은 시도, 대도시,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 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대도시시장이 직접 뭐한다? 결정한다. 이 말의 해석은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가 입안해가지고 지가 뭐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3개.
국장이 입안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 관련해서 입안했거든요. 이걸 시도 대도시한테 관리계획을 결정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요. 그린벨트 지정 변경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린벨트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신도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국장이 합니다. 그린벨트는. 물론 일부 지자체한테 위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의 원칙은 누가 한다? 그린벨트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입니다. 뭐가 나왔네? 국가계획 떴다 이러면 무조건 누구라고? 국장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누가 하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글자가 다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데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부르거든요. 용도구역 중에 있어요. 이거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 수도권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어. 어디 가면 있냐면, 저쪽에, 판문점 근처에 가면, 그 무슨 강이 흐르죠? 임진강. 예. 거기 가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짱어라든지 그 수산자원을 보호할 의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중에서 어디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곳이 많을까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김, 파래, 뭐 전복, 그 다음에 김장하시면 굴,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다 나오죠. 이거는 양식업을 잘 안 하죠. 여기도 잘 안 하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지정한다고? 수산자원 보호 누가 지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다 했습니다. 요게 이제 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고비인데, 자,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까지 배우고 나면 공법에서 권한자는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법은요, 국장, 시도, 시장 구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하면 딱 10분 만에 정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9월 달에. 듣기만 들으면 돼. 근데 제 수업은요, 권한자를 외우라는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논리 구조를 다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쫓아오면 돼요. 자, 해볼까?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권한자가 중요하다니까요. 권한자가 시험에도 나오고 권한자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외우면, 의미도 모르고 다 외우면 머릿속에서 헷갈리고 난리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관할. 왜? 관할에서 만드니까. 끝.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구예요? 공동으로. 와.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승인은 누가 하는데? 지정권자. 끝. 자,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했고요. 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죠. 지우자. 아니다. 지우자. 이렇게. 다시 할게요.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천천히. 입안하고, 입안한 내용을 결정하죠. 그러고 뭐 한다? 고시합니다. 어떤 안이 입 세워지냐 이거거든요. 어떤 안이 입 세워지냐면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2.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쭉 해가지고 8가지의 관리계획의 안이 입 세워지는 거야. 입안하기 전에 뭐 했어? 어이구 잘한다. 그 다음 뭐 했어? 의견 청취. 말씀을 하시면 잠도 안 옵니다. 의견을 몇 번 들어서 2번 누구한테? 주민. 누구한테? 의회. 의견 들었지? 입안했지?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려? 하기 전에 뭐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니까요. 됐지? 그리고 관리계획은 누구한테 지침을 받는 계획이야? 관리계획은 누구에게 지침을 받는 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그래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야? 관할.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고로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을 하게 돼 있냐면 특, 광, 시장, 군수가 입안합니다. 끝! 예외적으로 야도 입안이 돼요. 국장. 이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을 만들 때. 이러니까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대한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야가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어. 야! 조정해라. 언제까지? 라고 했는데 그 기한까지 관리계획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면 그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 국토 체계가 다 흔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야가 해비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냐면 도지사도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은. 어떤 경우냐니까 2개 이상의 국장은 시, 도에 걸치는데 야는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가지고 이런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때 또는 도지사 지가 직접 사업을 할 때 그럴 때는 야도 입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관리 입안권자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관리계획 입안권자를 한번 봐봐요. 원칙과 예외를 원칙은 누가 돼요? 관리계획 원칙은 누구야? 특광시장 왜? 관할. 다시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요? 특광시장군수. 왜요? 관할에서. 자, 다시 할게.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관할, 특광시장군수. 왜? 관할에서 만드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누가 돼요? 공동으로. 왜요? 2개 이상의 시군이니까. 됐죠?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예요? 원칙 누구예요? 특광시장군수. 왜요? 관할에서 만드니까. 예외적으로 누구도 돼요? 국장이나 도지사. 보니까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한번 봐봐. 잘 봐봐. 관리계획 입안권자 보니까, 저죠? 제일 위에 누가 있어? 그 밑에 누가 있어? 원칙과 예외를 따지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장군수. 관리 입안권자는 원칙과 예외를, 관리계획 입안권자는요, 원칙과 예외를 안 따지니까 입안권자가 누가 되냐면 행정청 싹 다 나와요.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 된대요? 싹 답니다. 끝. 약속해야 되네 하고.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약속해서 재수업을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논리 구조가 나와.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싹 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관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구야? 공동으로.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원칙은 관할. 특광시장군수. 그래서 싹 다 빼기 특광시장군수 하면 누가 나오냐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와요. 끝. 됐습니까?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라고? 싹 다. 오늘 요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이제 일어나야 돼. 진짜 일어나야 돼, 이거. 이거 하고 가야 돼. 이거 하고 주무셔야 돼.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끝. 됐죠? 그럼 결정합니다.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한다고? 시도,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결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잡아야 돼. 야가 원칙이다 보니까, 야가 결정하면 협의심의는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라인? 지방 라인.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고?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어떤 경우냐니까 첫 번째, 국장이 입안했잖아. 국장이 입안한 것을 얘한테 결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상하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국장이 지가 입안한 것을 누가 한다? 지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내용은 누가 해핀다? 국장이 해핍니다.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되죠. 그럴 때 국가계획 너무 무조건 누구라 했어요? 국장. 이 세 가지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하고 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지금 요즘 안 됩니다. 유치해서. 끝. 자, 그래서 2개의 중심을 딱 잡아요. 이게 잡히면 나머지가 자동 결정. 야는 지방라인, 야는 그거 다한 건데. 배운 거 그대로 써보면 되는데. 그래서 야가 중심에 딱 이렇게 기둥이 딱 큰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 거다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인테리어 그대로 복사도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갖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합니다.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 왜 수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입안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관리 입안권자 누구라고? 싹 다. 자, 관리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해놔놓고 원칙은 누가 된다고요?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고요? 국장이나 도지사. 국장은 어떤 사회에서 관리를 입안하는지, 도지사는 어떤 사회에서 입안하는지는 외워야 돼. 그냥 안 외워도 돼. 예, 왜?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국가계획 노는데 국장으로 손이 안 가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데 국장으로 안 가면 이상하지 않나?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는데 도지사로 안 가면 이상하지 않나? 도지사가 직접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아니면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시를 주니까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요걸 딱 잡아놓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할게.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관리 결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국장이 하는 게 몇 개? 3개입니다, 3개. 몇 개라고요? 3개. 외우셔야 돼요. 누가 입안했을 때? 뭐라고요? 개발지원구요. 그 다음에요? 시가바 조정구요. 두 번째 따봐. 짱깨시. 짱깨시 3개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 끝. 끝. 자, 중심을 세야 돼. 다시 할게.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 입안권자가 누구야? 싹 다. 원칙은 특광시장구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한다고요? 국장. 많이 결정하는 관리기 3개. 무슨 시? 짱이 뭔데? 그렇지. 그죠? 국장이 입안했을 때. 걔는 개발자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죠. 그럴 때는 국장이 할 수도 있다. 끝. 야 갑니다. 무슨 라인 탄다? 야 갑니다. 무슨 라인 타고? 야가 입안권자거든요. 어디 의회? 특광시군의회. 끝. 다 했는데. 다 했는데. 할 게 없는데. 진짜 됐나?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어가지고. 이 중심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3개. 공부에서 3개는 시험에 나옵니다. 셋 다가. 그리고 야는요. 야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제시를 치러요. 우리 공법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게 11-13개가 있어요. 반드시 내는 거. 안 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왔잖아. 그러면 출제 오류가 나가지고 시험을 한 번 더 치러야 돼. 네. 그게 이거예요. 관리계. 그게 11-13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시험에서 꼭 나오는 거 13개를 무조건 맞추고 나머지는 3, 3, 3, 3, 3, 3, 3 찍으면 57점 정도가 나와요.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 거짓말 맞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전제 조건은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13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맞춰야 돼. 근데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게 있거든요. 나왔네 하고 틀리핀다니까. 나왔네? 답을 모르겠네? 나온다 했는데 나왔네? 모르겠네? 나왔네? 답이 2개로 보이네? 그것만 알면 합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기억하십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주민적인 정치. 아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드냐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안할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인데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공청회 안 합니다.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리고 그 의견 제시 기간 안에 의견을 주면 거기에 따른 개별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의회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광시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객 입안권자에게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참고합시다. 나중에 다 정리할게요.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관리객의 내용 중에서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 입안 제한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제안이란 말은요, 입안을 해달라고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안을 할 수는 있나요, 없나요? 입안할 수는 없죠. 입안 안 돼. 입안은 안 되는데 입안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조례 내지는 법률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법을 못 만든다니까. 근데 법을 만들어 달라고, 내지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입법 청원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똑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입안은 안 돼요. 입안은 only 행정청만 해야 됩니다. 행정청. 근데 입안은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제한하는지가 5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5개 정해진데 그거는 좀 이따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 됐지? 그럼 누가 던진다?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원칙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어떤 라인 타고? 지방 라인. 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 했는가? 다시 해볼까? 입안권자 누구라고? 싹 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아직까지 5분째 교재 나오는데,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자, 입안권자 옆에다가 써놓을래요? 관리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크게 써요. 크다랗게 써놔. 끝. 싹 다. 자, 시험장 갈 때까지 제 수업 들은 분은 약속해야 돼요. 관리 입안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원칙은? 싹 다 해놓고 이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원칙은? 광시장군수. 논리. 왜요? 관할. 예외적으로 누가 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끝. 그 다음, 관리의 결정권자가 누가 원칙이라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고요? 국장.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고요? 국장. 3개. 뭐라고요? 짱. 그렇지. 짱, 깨, 시. 가화 조정구역은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산자원보호 이거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는데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렇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 무시. 요거까지 다 기억하면 과부하 걸리니까 무시. 어차피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첫 함수가 어디서 깨워져요? 기초사죠. 기초사.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설명서를 첨부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 기초서 규정은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도 만다, 주종한다. 즉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기초서 자료 있지?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음 된다, 쓴다 이 말입니다. 똑같죠? 다만 대통령이 의장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자, 됐고 나머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기초서에서 광역이 없는 내용 중에 추가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출시겠습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나 채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광역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요 3개 중에서 2개는 기본 계획이 있었죠. 뭐하고 토지 적성평가나 채취약성 분석.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기획 오니까 뭐가 보라서 됩니까? 환경성 검토가 추가됩니다. 여기 포함된 조사를 한다. 줄만 치면 돼. 그 다음에 때로는 야들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하는 사유가 쭉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뭐였어요? 공청회였죠. 관리계획은 공청회 아니고 직접 의견을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자, 한번 읽어도 박스 한번 보실래요? 박스. 의견 청취 절차가 나오거든요. 자, 특광시장 군수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 1.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 매체에 공고해라. 자,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라고 다음 매체에 공고합니다. 당 지자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에다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이상을 일반인들이 마을 수 있게 한다.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관계 있는데 열람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자, 공고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인 자는 열람기간 안에 특광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직접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견이 제출돼서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간 겁니다. 서울시장은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깔아뭉개야 돼.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한이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만 하면 된다. 통보를 해서 당신이 제안한 의견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면 이런 사유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재공고라는 것은 뭐 내용이 바뀌게 되면 한번 대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절차가 있으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고, 의회한테 의견 듣는 거 있죠? 의회 의견 정치. 자,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관리계를 위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시험용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랑,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실의 설치 정비 결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결정하죠. 이럴 때는 의회 의견을 뭐 한다? 들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를 몇 번 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세 가지가 아니면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외워야 돼요, 세 개. 이거 쉬워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변경,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중요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만 읽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용광대가 나옵니다. 용광중, 용광중 또는 용광대, 용광대, 용, 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역 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 대, 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의회 의견을 뭐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용광대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다. 요거 말고 뭐 지구 단위계나 나머지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의회 의견 나중에 오면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절차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위반을 제한할 때도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5개. 여기 시험에 나왔죠. 잘 냅니다, 이거. 자, 기반시설의 설치 결항에 대해서 주민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에 대해서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즉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할 때,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5가지에 있는 말이 외계어요. 안 외워져요, 이게. 왜냐면 이거 다음 시간에 다 배울 것들이거든요. 미리 나와버렸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죠. 주민이 위반할 제한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기, 지, 산업, 지구, 입체. 이렇습니다. 기지, 산업, 지구, 입체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다. 이거는 별도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수업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이 5가지는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외워집니다, 나중에. 자, 암기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수업 듣다 보면 내지는 나중에 압축 강의하면서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계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위반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도계위 자문을 거치고 비용은 부담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자, 그럼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든 아니면 위반권자가 독자적으로 위반하든 어쨌든지 위반은 됐겠어, 안 됐겠어? 됐겠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한테 공을 던져버리면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원칙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짱깨시 세 개는 누구라고요? 국장.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협의하고 시민하겠죠. 이걸 볼 거 없어요. 국장일 때는 협의 시민을 어떤 라인을 타고 하고? 종 라인을. 시도, 대도시는요, 지방 라인을 타겠죠. 하나만 할게요. 자, 봅니다.
시도 대도시가 나왔네. 시도 대도시가 나왔으니까 지방 라인을 타겠네.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죠?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더라. 끝. 심의로 들어갈게요. 심의.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받고,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 도계위 심의를 받으면 된다. 끝. 라인을 타고 가니까 뭐 제가 별도로 강조할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심의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때로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열람. 국장시도 대도시시장은 국장시도 대도시장 관리 결정권자죠.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를 뭐하고 고시하고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하면 일반이 말수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고시를 특이한 게 뭐냐면 누가 고시한다고 돼 있어요? 고시를 누가 합니까?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고시해버리죠. 이게 좀 특이하죠.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기본계획이나 광역은요, 승인하고 송부해주면 송부를 받은 수리권자가 공고 열람시켰거든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고시를 해버리고 일반에게 만다 송부를 해주면 일반에게 입안권자가 열람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 해드릴 겁니다.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경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 법적 구속력이 언제 생기는 데라고 할 때 그 밑에 나옵니다. 결정효력 나오죠. 이게 시험이 잘 내죠.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이 생긴다. 줄만 쳐놓으세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득권 보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파트를 정리를 했거든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오늘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천천히 할게요, 같이. 5분이면 싹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졌어?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앞에 보여, 안 보여? 제일 먼저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승인하기 전에 보여, 안 보여? 수립권자 누군데요? 특광시장군수. 자,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확정하고? 특광.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시도죠. 고로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라인을 탑니다. 끝. 광역. 광역은 관할이 아니고 어디에서? 2개 이상. 어딘지 알아? 몰라. 그래서 뭐 해야 돼? 지정. 하고 나서 지정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만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던가요? 2개 나오죠.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했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안에. 계획은 누가 만드는데? 공동으로. 2 이상이라서 공동으로 만들죠. 근데 공동으로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둘이 싸워. 조정을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협의심의는 중앙라인을. 지정권자가 도지사일 때는 지방라인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서나 의견 정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관리계획을 배웠어요.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맞아요? 입안한다고 합니다. 안을 입 세우는 거예요. 어떤 안이 만들어지냐면요. 안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비 계량,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구 단위계획,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훈계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는 8가지의 안이 입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졌지? 그러면 세운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사람이 이름을 한다? 고시를 하는 겁니다. 역시 입안하기 전에 뭐하고?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결정하기 전에 뭐하고? 협의심입니다. 입안권자가 누구라? 그렇지, 싹 다야. 원칙은 누가 되고?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고요? 국장이나 도지사. 했죠? 그럼 결정을 합니다. 누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라서 지방라인을 타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3개. 무슨 시? 장, 개, 시. 3가지에 대해서 관리 결정할 때는 국장이 예외적으로 결정하고, 이때는 협의심의를 어떤 라인 탄다? 중앙라인을 타게 됩니다. 끝! 이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딱 각 파트별 내용들을 갖다가 딱 중심을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아까 봤던 입안 제한하는 게 뭔데, 동의를 어떻게 받는데 라는 것들 인테리어 갖다 부십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갖다 붙여봐야 인테리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중심이 딱, 기둥이 튼튼하게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벽지 색깔을 갖다가 바꾸기도 하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오늘 공법 수업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요. 부동산 공법 6개의 법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6개의 법률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뭘 했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정 수립 승인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뭘 했냐면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에 있어가지고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좀 전에 관리계획의 나머지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를 가지고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심의에 대한 전반적 내용하고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용도 지역부터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해를 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